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원리,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 구조 원리인데, 우리가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를 과거에 우리가 기사시험 준비할 때부터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기계 분야, 전기 분야를 나누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과목이죠. 우리가 이제 크게 5개의 군으로 나누어지잖아요. 25문제씩이 나오니까 소방시설 구조원리는 뭐 기계전기 합해가지고 맨 마지막 과목. 그래서 101번부터 125번까지죠. 우리 필기시험 원수업 하셨는데 필기시험에 가장 크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험 보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25분 동안에 12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답안지에 마킹까지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지문도 우리 기사보다 훨씬 더 길어요. 지문도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시험 볼 때 한 번 생각이 안 나면, 시간이 충분하다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충분하면 이거 이따 봐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표시해 놓고 넘어가는데, 이따 보면 또 기억이 나던가요? 역시 안 나죠.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한 번 기억이 안 나면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따 봐야 되겠네 라고 보면 머릿속에 항상 남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간도 없는데 앞에 문제 2문제 못 풀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맨 마지막 과목이 찍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게 맨 마지막 과목 요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리학이나 이쪽을 맨 마지막에 풀고, 이거는 금방금방 푸니까 이거부터 푸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냥 보통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쭉 문제 풀어가면은 시간이 부족하면 여기서 찍고 나와. 그래서 떨어진 분들의 상당수가 과락이 기계시설 구조원리, 전기시설 구조원리에서 과락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서 과락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과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사 때부터 늘 했었던 내용이라 사실 뭐 생소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점수는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시간만 잘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자,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가 다음 소화 설비 중 자동 소화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거는 복습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먼저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죠.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라고 공부하셨고, 그 중에 우리가 소화설비의 종류는, 소화설비는 뭐죠?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쭉 해서 5개 소화전 설비까지가 소화설비입니다. 이 정도 내용은 법규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잖아. 법규에서도.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에는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죠? 자동소화장치의 종류를 물어봤잖아. 그죠? 네, 자동소화장치 종류. 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건 없죠. 자동확산 소화기.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자동확산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화기구 안에 있는 거죠. 소화기구. 소화기구 안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1번에는 답은 4번입니다. 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 소화기는 분리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번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기준 중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기준 및 보행거리 배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답은 1번이죠. A급 화재 10단 이상, B급 화재 20단 이상은 대형 소화기고, 보행거리는 30m 이내다. 그죠? 네, 그래서 대삼소이, 대형은 30m 이내, 소형은 20m 이내. 답은 1번이네요. 3번, 소화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틀린 거 뭐예요? 4번,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가 아니라 1.5m 이하죠. 자, 소화기. 자, 소화기는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니까 핵심만 보면,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한다. 그죠?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마다,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마다인데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충족 개수를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 능력 단위 충족 개수. 자, 근데 어쨌든 능력 단위의 2분의 1까지는 간이 소화용구로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노유자 시설은 간이 소화용구로 2분의 1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마다 하나씩 배치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한 소화기 설치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말 나와 있고 틀린 거는 4번입니다. 4번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소화기구는 뭔가요? 답 뭐예요? 답은 3번이죠. 자, CO2나 하론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다가는 CO2나 하론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없죠. 그런데 소화기구 중에 뭐가 있다 그랬지 아까?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다 그랬었죠. 자동확산 소화기는 설치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소화기구 아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요 세 가지 중에 하론 CO2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하층, 무창층에. 자동확산 소화기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걔는 가능하네요. 걔가 뭐야? 자동확산 소화기.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5번 소화기 중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량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요? 아우 어렵네.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를 구분하는 것은 화재안전 기준에는 능력 단위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형 소화기는 A급의 10단 이상, B급의 20단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얘는 능력 단위로 따지는 거고 얘는 뭐로 따지는 거야? 약재의 양으로 따지는 거죠. 약재의 양으로. 물 소화기는 80리터, 강액은 60리터, 하루는 30kg. 이거 이상이면 대형이고 미만이면 소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얘는 형식성인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시험 범위는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예요? 3번 이산화탄소는 40kg이 아니라 50kg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6번. 자, 이거는 능력 단위 산정해야 되는 거죠. 능력 단위.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 때도 실기 때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능력 단위로 산정하려고 하면 기준을 알아야 된다. 기준. 자, 유락시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 거죠. 얘는 30제곱미터당 1능력 단위예요. 유락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은 50제곱미터가 1능력 단위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거야. 나머지는. 그래서 근생, 판매, 운수 등등등은 100제곱미터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우리는 뭐만 암기하면 돼? 유락은 30이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은 50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100이라고 보시자고요. 100이라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밖의 경우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30가지가 있죠. 법규에 가면 30가지 중에 이것이 아닌 게 꽤 많을 거예요. 그게 뭐야 이제? 그 밖의 것인데 출제자들이 그 밖의 것을 찾아서 낼 만큼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그 밖의 것은 얼마다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1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 두 개 남기하셔야 돼. 그죠? 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산정 시 공연장, 집회장의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가 1단위에 해당이 되는가? 단, 건축물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은 준불연 재료이다. 자, 밑에
이거 아니네요. 다음에 나와 있나요? 그죠? 우리는 뭐, 맨 먼저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말이 꼭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이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뭐지? 안전한 건물이네요 라는 거죠. 네. 안전한 건물이면 면적을 2배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여기는 이 말이 있죠. 건축물이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준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50제곱미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2배가 되는 거니까 10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건 뭐 모르는 분 없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답은 그래서 100제곱미터. 3번. 7번에 부속용도가 또 나오네요. 부속용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용도는 이게 주용도죠. 주된 용도는 이것이고요. 주된 용도는 그냥 면적만 알면 주용도를 구할 수 있고 부속용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화기 취급 장소 뭐뭐뭐뭐의 주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걔를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고 그냥 화기 취급하는 장소.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에는 소화기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를 각각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화기는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법이 좀 모호해가지고 원래 법이 뭐라고 돼 있죠?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5제곱미터마다 1능력 단위라고 보면 안 돼. 소화기 1개인데 그 소화기가 능력 단위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능력 단위 이상이 된다는 소리니까 어때 소화기 1개고 그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는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하면 2개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면적이 얼마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80제곱미터예요. 그럼 얘는 주방이면은 아까 이 앞에 얘가 여기는 지금 주방이라는 말이 없죠. 요 안에 주방이라는 말이 없어. 얘는 주용도니까. 그럼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속용도라는 거죠. 8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주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지? 화기 취급 장소잖아. 그죠? 예.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비교가 딱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소화기를 설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예. 두 가지를 함께 설치해 줘야 된다. 그럼 소화기는 몇 개 설치해 줘야 돼요? 소화기는 80제곱미터인데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1개 설치하니까 이게 3점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몇 개 설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4개 설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는 2개만 설치하면 되네요라고 말하는 거야. 10제곱미터마다 1개가 아니죠.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고 1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2개만 설치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설치할 때에는 1개 이상은 뭐 설치해 줘야 돼? 주방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해 줘야 돼. 요 4개를 설치하는데 4개 다가 주방용이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 1개는 뭐 설치해 줘야 돼? 주방용 소화기 설치해 줘야 됩니다. 예. 뭐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게 이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같은 전기 시설인데 위에 건 뭐지? 출입이 곤란한 전기 시설이죠. 근데 얘는 그냥 뭐야? 그냥 전기 시설이라고 말하거나 출입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는 뭐지?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그러니까 출입이 같은 전기 시설이라고 하면은 출입이 곤란한 곳의 경우에 더 많은 소화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출입이 곤란하지 않으면 뭐 개수로만 치면 반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네. 이론적으로 50제곱미터니까. 그 다음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 2단위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험물 그러면 뭘 봐야 돼? 위험물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 양을 봐야지. 양. 내가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보다 많으면 여기서 말하면 안 되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시험 문제는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지정수량 미만이 어디서 봐야 돼? 화재 안전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화재 안전 기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위험물인데 지정수량 미만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휘발유가 지정수량이, 가솔린이 지정수량 200리터입니다. 200리터인데 지정수량 5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40리터에서부터 199리터까지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가솔린이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얘는 뭐로 봐야 돼? 능력 단위 2단위로 보면 됩니다. B급이죠? B급 능력 2단위로 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리터부터는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 위험물에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40리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는 너무 작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따지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법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 너무 적으면 어때? 법의 적용이 없고 그냥 알아서 조심해서 취급하면 됩니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거야. 그죠? 예. 5분의 1은 돼야 2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수량, 자, 특수가연물은 원래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이 아니죠. 예. 특수가연물은 전부 다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특수가연물은 지정수량의 50배를 1능력 단위로 봅니다. 1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사용하는 연소기기. 자, 주방 같은 경우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아까는 그냥 주방의 면적만 가지고 따졌잖아. 맞나요? 근데 주방에는 뭐가 또 있겠어요? 가스 연소기기가 있겠죠. 순두부집에 가면 막 쭉 있잖아. 가스 연소기기가. 그거 또 따져봐야 돼, 이제. 걔는 보행거리 10m 이내마다 소화기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되게 많아. 근데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필기 때는 좀 힘들겠구나. 나머지가 전부 다 가스에 대한 이야기지. 가스에 대한 이야기. 가스나 특수가연물은 얘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얘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화재 안전 기준이고,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있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에서 봐야 되고, 아까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까 2단위로 보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가스나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공부했으니까 7번 문제. 부속 용도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다 맞는 이야기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지정수량의 10배마다 1능력 단위가 아니라 50배마다 1능력 단위라고 했었죠. 답은 1번. 8번.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설치 위치로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펌프 성능시험 배관 어디에 설치해요? 1, 2, 3, 4번 중에 펌프 토출축과 개폐 밸브 사이죠? 네, 답은 1번. 자, 요 펌프하고 사실은 체크 밸브 이전이나 개폐 밸브 이전이나 똑같은 말이죠. 왜냐면 요 사이에는 뭐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뭐 헷갈리긴 하니까 체크 밸브 이전이나 개폐 밸브 이전이나 그냥 같은 걸로 보자고요. 요 사이에 3개 들어가지. 뭐 들어가는 거야? 펌프와 주밸브,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설치돼야 되는 거 3개. 뭐예요? 성능시험 배관, 순환 배관, 그 다음에 물올림 배관인데, 물올림 배관은 어느 땐 필요하지 않아? 정화부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쨌든 지금 얘는 펌프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 여기에 있는 거 한 2개 정도 생각이 나네. 여기 하나가 바로 뭐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연결 배관. 얘는 왜 연결하는 거지? 펌프 자동 기동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송수구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송수구 배관. 이 2개는 송수구 배관과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배관. 그죠? 3개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주밸브
2차 측에 설치합니다. 여기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연결 배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는 1번이라고 했고요. 9번에 옥내소화전 설비의 전격 방수 압력과 전격 방수량 3번, 그죠? 10번, 다음은 무엇을 구하는 공식인가? 이거죠? 이런 공식 쓰고 싶지 않은데,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죠? 펌프의 동력 구하는 식이잖아, 동력. 우리는 펌프 동력을 이렇게 잘 안 구했죠? 어떻게 구했죠? 자, 이 식은 무조건 뭘 구하는 식이에요, 지금 얘는? 킬로와트를 구하는 식이죠, 킬로와트. 우리 원래 킬로와트 어떻게 구했죠? 전양정. 단위만 쓸게요. 네. 양정에다가 비중량에다가 토출량을 곱해주고, 그죠? 네. 여기다가 효율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뭘 구하라 했으니까 전달 동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달 동력이면 여기다가 효율도 있고 102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달계수 K도 있는 거죠. 맞죠? 원래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썼었던 건데, 특히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 우리는 원래 동력 그러면 킬로와트도 있고, 마력도 있고, 국제 마력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지. 그냥 킬로와트만 보는 거예요. 전기하는 분들은. 그럼 전기하는 분들 킬로와트만 생각을 하면은, 여기 항상 뭐가 들어가? 100이. 보통 물이겠죠? 물이면 여기 얼마 들어가?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를 미리 계산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미리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 미리 계산하면 킬로와트는 해가지고 이제 9.8이 나오니까 9.8을 끄집어내고 효율 들어가고 양정 들어가고 토출량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달계수 K가 들어갑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지, 이 식이 지금.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가 들어갔어? 이게 지금 우리 2라고 들어갔죠? 예. 여기가 지금 9.8인데 여기는 얼마로 들어갔어? 0.163. 차이가 뭐죠? 요 단위의 차이죠. 요게 우리가 큐빅미터 퍼 세크로 들어가면 요거 한 게 요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단위를 양정에다가 유량을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얼마로 나눠줘야 돼? 60으로 나눠주죠.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0.163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식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위가 뭐야? 초당 토출량인 것이고, 이거는 분당 토출량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수리약을 봐가지고 초당으로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펌프를 볼 때는 뭐로 보는 게 편해요? 분당으로 보는 게 편하지. 우리가 RPM도 분당 회전수였고, 실제 펌프에도 뭐라고 써 있어? 분당으로 써 있고, 그래서 원래는 보통 쓰기에는 분당이 편한데, 우리는 항상 수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초당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식도 맞는 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것만 단순하게 해놓은 거니까 초당이 되는 거고, 분당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눈 값, 이 값이 나온 거니까. 그죠? 됐죠? 그럼 얘는 뭐 구하는 식이죠? 두 개 다 넣은 거 보니까 전달 동력 구하는 식이네요 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이 없어지면 뭐 구하는 식이야? 축동력 구하는 식이네요가 되는 거고, 이게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구하는 식이야? 수동력 구하는 식입니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0.163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Q가 뭐예요? 단위가 초당이 아니라 분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답은 2번 펌프의 전달 동력 산출 공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번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의 압력 챔버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압력 챔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서지 탱크라고 그랬었죠? 압력 챔버는 뭐를 채우는 거라고? 공기를 채워가지고 수력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답을 3번으로 만들었는데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고 수격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지? 수격작용 방지인데 일부 교재들이나 출제자들은 펌프를 자동 기동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말한 거지. 자, 펌프를 자동시키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린 말도 되는데 틀린 말이죠, 사실은. 그럼 펌프 자동 기동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화재안 중지에 뭐라고 돼 있죠? 가압송수 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기 연결해가지고 압력 챔버랑 연결시켜라 이런 말이야. 자, 압력 챔버는 원래 목적은 공기 채우려고 했던 건데 압력 챔버 근데 어디엔가 이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려고 하면은 압력 스위치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압력 스위치 그래서 압력 챔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맨 처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압력 챔버를 다른 압력 챔버보다 일단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팔릴 거 아니야. 소비자들의 고민이 어디에다가 압력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달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압력 챔버 만드는 사람들이 맨 먼저 여기다가 압력 스위치를 붙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압력 챔버가 있으면 여기다 압력 스위치를 갖다 부착해 놓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 압력 챔버에 꼭 얘가 붙어 있으니까 압력 챔버가 꼭 펌프 자동 기동시키려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압력 챔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옛날에 정부할 때는 무조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써야 됩니다라고만 돼 있었거든. 압력 챔버를 꼭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 수격 방지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굳이 공기를 안 채워도 배관에다가 수격 방지기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압력 챔버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야. 대신 압력 챔버 없으면 압력 스위치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자동 기동 못 하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죠. 왜 못해 이 사람아? 여기다 압력 스위치를 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달기 힘든데요? 그러면 그냥 이거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동 기동에 대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 이와 동등이라는 건 뭐야? 주밸브 2차 측 어디엔가 압력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압력 챔버를 물어보면 자동 기동에 대한 말은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그 내용을. 그래서 원래는 수격작용 완화가 첫 번째고 늘상 얘가 있으면 꼭 여기다 붙이더라라는 말 때문에 자동 기동이고 기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2, 3, 4번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사용할 때 압력 챔버 용적은 몇 리터예요? 요거? 100리터 이상이죠? 100리터 이상. 이것도 이제 좀 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100리터 이상이라고 그래. 그죠?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지금도 쓰고 있지만, 뭐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100리터 이상일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그 법 그대로 쓰다 보니까 100리터.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보통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얼마짜리야? 1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 200리터를 쓰면 공기를 2배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격작용을 더 완화를 많이 시켜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법의 기준은 100리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번.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호스의 호칭 구경은 각각 몇 밀리미터인가? 옥내 소화전은 40mm 이상, 옥외 소화전은 65mm 이상이에요? 딱이에요? 딱이죠, 딱. 그죠? 네, 답은 그래가지고 3번입니다. 3번. 네. 보통은 이상이죠. 그런데 딱인 건 어떤 게 딱이야? 딱인 거는 평소에 방수구, 송수구하고 호스를 따로 관리하는 것들은 딱이어야 돼. 딱. 그죠? 그래서 뭐도 딱이야? 송수구도 딱이잖아. 송수구도 65mm 딱이죠. 왜?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65mm인데 이건 80mm를 가지고 다니면 어떡해? 나중에 급하갈 때.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체결해 놓는 거라면 이상이면 이상으로 지네들이 알아서 딱딱딱 맞춰놨겠지. 근데 평소에 뭐 들고 다니는 것들을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다 딱이야. 그게 바로 뭐야? 옥외 소화전, 방수구, 옥외 소화전 호스.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그다음에 소방대가 들고 다니는 호스가 다 딱이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딱이죠, 딱. 네, 답은 3번. 14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의 최저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뭔가요? 뭐라고요? 순환배관입니다. 라고 했었죠. 15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토출축 배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 중에서 펌프와 체크 밸브 또는 개폐 밸브에 연결되는 배관이 아닌 것은 이죠? 이 문제 똑같은 거네, 이거. 그죠? 답은 2번입니다. 펌프가 자동 기동되는 것은 어디 압력을 감시하고 있는 거야? 요 체크 밸브 2차 측 압력을 감시하고 있어서 펌프가 동작되는 거지, 아래는 감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다 달아놔야 됩니다.